남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삶이 의미 없는 이유 4가지. 우리는 대부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마주칩니다. 버스에서, 카페에서, 심지어 회사에서까지 우리가 겪는 일상 속에서 친절함은 항상 중요한 가치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 친절함이 과연 항상 좋은 결과를 낳을까요? 친절함이 의미 없을 수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오늘은 그 이유를 4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친절이 의무로 여겨진다. 친절을 베푸는 것은 원래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친절을 마치 사회적 의무처럼 여깁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들에게 인사할 때, 카페나 상점에서 점원에게 미소를 지으며 주문을 받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끌리게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그저 기본적인 예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친절을 베풀었다고 해서 그 가치를 크게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이 나의 친절을 의례적인 행동으로 여겨버리면 그 친절의 의미는 자연스럽게 퇴색합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친절이 의무로 여겨지는 분위기가 형성되다 보면 사람들은 이제 그 친절이 자발적인 것보다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행동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자주 무언가를 해주거나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친절을 베풀지만 그 친절이 오히려 부담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내면적으로 친절이 주는 진정한 의미를 잃게 되는 것이죠. 친절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히면 그 행동이 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것으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분위기에서는 친절을 베풀 때마다 나에게 주는 감정적 피로가 축적됩니다. 우리는 친절을 베푸는 것이 마치 당연하게 여겨져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서 살다 보니 어느 순간 내 자신의 감정 상태나 에너지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매번 친절을 베풀 때마다 내 자신의 느낌은 점점 무시당하고 나 자신에게도 충분히 친절할 시간이나 에너지가 없어진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친절이 나의 부담으로 변해가고 결국 그 친절의 본래 의미는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진정성을 전달하는 친절이 아니라 단순히 의무적이고 기계적인 행동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친절이 나를 괴롭게 만든다. 친절은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친절을 베풀다 보면 그 친절이 결국 나를 괴롭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도와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친절이 나에게 부담이 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동료가 나에게 자주 도움을 요청할 때 나는 그 요청을 계속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에 빠져들게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 기꺼이 도와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요구는 나를 점점 지치게 만듭니다. 이때 나는 타인을 돕기 위해 내 에너지를 아낌없이 쏟고 있지만 정작 내 자신을 돌볼 시간이 부족해지거나 내 개인적인 필요를 간구하게 됩니다. 결국 내가 친절을 베풀며 타인을 돕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나 자신을 희생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타인이 나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에 응답하려다 보면 내 정신적, 신체적 에너지가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내 일상과 삶의 균형이 무너지고 내 자신이 점점 더 피로해지기 시작하죠. 이렇게 되면 친절을 베푸는 것 자체가 오히려 나에게 큰 부담이 되고 내가 진정으로 필요한 시간이나 자원을 빼앗기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친절을 베풀면 나의 개인적인 경계선이 흐려지고 나는 내가 아닌 타인의 요구에 맞춰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게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할 때 나는 그들에게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내 스스로를 지나치게 희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결국 나는 내 행복이나 만족을 놓쳐버리게 되고 내가 바라는 것에 집중할 시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친절이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적절한 선에서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친절을 베풀 때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 내가 스스로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 역시 타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며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지나친 친절은 결국 내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자신을 보호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친절을 베풀 때는 나의 감정과 에너지를 잘 챙겨가며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친절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가치 있는 행동이 될 수 있고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친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친절을 베풀 때 그 행동이 반드시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주 진심으로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지만 그 친절이 항상 긍정적인 방식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작은 도움을 주거나 친절하게 말을 건넸을 때 그 사람이 오히려 그 친절을 부담스럽게 여길 수 있습니다. 나의 친절이 그들에게 너무 많은 의무감을 주거나 그들이 내게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가 의도했던 친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로 결국 내가 베푼 친절은 상대방에게 별다른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친절을 전혀 감사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내가 힘을 들여 친절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그것이 마치 의무인 양 생각하고 고마움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해서 친절을 베풀고 상대방은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결국 내 친절은 점점 더 가치를 잃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는 점차 친절을 베푸는 이유를 잃게 되고 그 친절이 나에게나 상대방에게 큰 의미를 주지 않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친절이 항상 동일한 방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마다 친절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고 같은 친절이라도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내가 주는 도움을 고마워하고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내가 그 도움을 준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거나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내가 친절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타나면 내 행동의 의미는 퇴색될 수 있습니다. 결국 친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나에게 큰 의미를 갖지 않게 됩니다. 친절을 베푼 뒤 상대방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른다는 점에서 우리는 항상 불확실성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친절을 베풀 때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미리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결국 그 반응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듯 내가 아무리 친절을 베풀어도 그 의미가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내 친절은 결국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친절이 나를 이용하게 만든다. 진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때 그 친절이 때때로 악용되는 상황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진정성이 없는 사람들은 종종 내 친절을 이용하려는 의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친절하게 도와주거나 타인의 부탁을 들어주었을 때 그들이 내 친절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반복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나의 친절을 마치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처럼 여길 수 있으며 내가 한번 도와줬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나에게 뭔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내가 친절을 베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 친절이 나를 지치게 하고 나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타인을 돕고 나면 그 사람은 내가 베푼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고 더 많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내가 그 요구를 거절하거나 한계를 표현하면 그 사람은 나의 친절을 당연히 받아들였던 것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는 점점 더 많은 요구에 시달리게 되고 나만의 시간을 가질 여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악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의 친절이 좋은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은 내 친절을 나에게 부과된 의무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친절을 베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피로감과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요구에 응답하는 상황이 지속됩니다. 이런 반복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결국 나의 친절이 나를 괴롭히고 내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더 심각한 점은 나의 친절을 악용하는 사람들은 내가 거절할 때마다 나를 비난하거나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쁜 사람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결국 내 자존감이나 정신적인 안정감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내 친절이 나에게 부담을 주고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변질되면 나는 더 이상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를 소진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처럼 친절이 악용되는 상황을 피하려면 타인에게 도움을 줄 때 나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친절을 베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보호하면서도 진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만 진심을 다해 친절을 베푸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결국 친절을 베푸는 것이 항상 의미 있는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친절을 남에게 베풀고 그로 인해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친절은 상대방이 그것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그 친절을 통해 서로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할지, 얼마나 친절을 베풀어야 할지 생각해 보게 될 겁니다. 과도한 친절은 나를 괴롭힐 뿐 아니라 그 친절의 의미마저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지키면서도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